2015년 볼로냐에서 선생님 만났었던 네네네. 얘기 했는데 기억나세요? 그럼요, 기억나죠. 네. 그때 막 이제 그림책 좋아하기 시작해서 어허. 풋내기 사랑을 하던 때 어. 선생님 뵀었죠. 그러니까 2015년에 풋내기였는데 2016년에 책을 냈단 말이에요. 그 유럽의 기라성 같은 네. 그림책 작가들 인터뷰에서 어떻게 1년 만에 그렇게 진도가 나가는 괴력을 발휘할 네네네. 수 있었나요? 약간 추진력장? 첫사랑을 하는 에너지를 생각해 보시면 원래 덕심은 초기에 굉장히 그렇죠. 네. 눈에 뵈는 게 없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림책이 가진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제가 더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있었었는데요. 왜 그림책을 보고 나면 이렇게 기운이 자꾸 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못난 내 모습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효과가 있는 걸까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림책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식물을 키워서 꽃을 보고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 그림책 동네 사람들 그림책 맛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림책 심리학자 신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책 평론하고 번역하는 김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동 청소년 문학 평론하고 그림책 연구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네. 자, 작가들을 모셔서 얘기를 듣는 그림책 톡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특이한 작가를 모셨습니다. 창작자로서의 작가가 아니라 그 작가들을 연구하고 인터뷰해서 그림책에 대한 글을 쓰는 최혜진 작가입니다.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 이 책을 최근에 낸 아주 뭐랄까요, 우리 그림책 연구계에 떠오르는 샛별인 작가입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 작가를 파헤치는 작가를 우리가 파헤치는 시간이죠. 와, 네. 너무 뭔가 기대가 막 되네, 진짜. 파헤치다가 또 그걸 파헤치면서 또 파헤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금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이아몬드나. 네. 네. 이 최혜진 작가는 제가 2015년에 볼로냐 도서전에 갔을 때 그때 열심히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다니던 그런 저널리스트였어요. 네, 근데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같이 만났을 때 정말 진짜 아주 파릇파릇 그런 느낌이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모습이었는데 지금 너무 또 이렇게 근사한 모습으로 이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네, 좋습니다. 그렇죠. 이 최혜진 작가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렇게.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림책 연구계에 있어서 인터뷰어로서의 이런 그 입지를 굳히는 거는 이 최혜진 작가가 최초고요. 네, 유일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의 작가들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작가들에게 묻다. 이 책을 먼저 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그림책을 먼저 보고 세계의 작가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작가들에게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림책 그 인터뷰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결이 있을 텐데요. 최혜진 작가 같은 경우는 에세이스트로서의 굉장히 그런 그 작가 자신의 매력도 풍부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 속에서 네. 그런 게 너무 많이 이렇게 느껴져서 정말 네.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림책이라는 어떤 한 권의 그 책을 볼 때 최혜진 작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그림책을 보게 되면 최혜진 작가의 개인적인 어떤 소감이 또 저희한테 새로운 읽을거리가 되면서 네, 진짜. 어떤 공감과 감동을 주는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읽으면서 막 줄을 치면서 제가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것도 감동, 이것도 감동. 네, 그래서 질문할 거리를 막 만들게 되는 그런 글이어서 정말 네, 아주 되게 인상 깊게 이렇게 작품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을 그렇게 조명해 줄 수 있는 인터뷰어가 사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작가들을 조명을 해주고 반짝이게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인터뷰어를 우리가 갖게 돼서 그러니까요. 작가들한테도 정말 행운이고 우리 독자들한테도 너무 행운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는 이쯤 하고 네. 예, 최혜진 작가를 모셔서 묻을까요? 네, 묻는 네. 시간을 마련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최혜진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저 워낙 강의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별로 어색하진 않죠 이런 자리? 아, 네네네. 카메라 앞에 서는 건 그래도 경험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다행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2015년 볼로냐에서 선생님 아, 만났었던 네네네.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그럼요, 기억나죠. 네. 그때 막 이제 그림책 좋아하기 시작해서 어허. 풋내기 사랑을 하던 때 응. 선생님 뵀었죠. 네, 그래요. 아니 그러고 나서 2016년에 바로 유럽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 네. 이런 책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풋내기였는데 2016년에 그러니까요. 책을 냈단 말이에요. 그 유럽의 기라성 같은 네. 그림책 작가들 인터뷰에서 어떻게 1년 만에 그렇게 진도가 나가는 괴력을 발휘할 네, 수 네, 네. 있었나요? 약간 추진력장? 첫사랑을 하는 에너지를 생각해 보시면 원래 덕심은 초기에 굉장히 그렇죠. 네. 눈에 뵈는 게 없는 시기가 있잖아요. 모든 사랑의 초반에 그 강력한 추진력이 생기는 그 시기였어요, 저한테.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그림책 쪽에 일을 하시던 분이 아니고 잡지에서 일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다가 그림책을 발견하고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림책 작가를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어떤 그 용기의 계기가 덕심 말고 또 어떤 이유로 찾아가 보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아, 제가 그 잡지 기자로 그 취재원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했던 경험이 사실은 그 유럽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 쓰기 이전에 거의 한 1000명 정도의 인터뷰 경험이 이미 있었어요. 10년 동안 1000명 정도? 10년 동안 선생님은 계속 돌파를 하고 계셨던 거네요. 우와. 그랬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화두를 발견하고 싶은 욕망은 되게 몇 년 동안 있긴 했어요. 제가 유럽편 쓰고 나서 한국편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림책이 가진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제가 더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있었었는데요. 왜 그림책을 보고 나면 이렇게 기운이 자꾸 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못난 내 모습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게 도대체 왜 이런 효과가 있는 걸까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 그림책 속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가 늘 난관 앞에서 돌파하는 힘을 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세계가 그래도 좋은 곳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성장 하나만 한 곳이면 성장 안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서 이제 돌파하는 힘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 딱 도착을 했고 그 키워드로 다시 보니까 아 정말 그림책을 이제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이제 표피적인 거 이외의 것들까지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전 좀 또 흥미로운 게 시각적인 언어에 대해서 이 그림책이 시각 언어인데 거기에 대한 예민함 같은 것과 또 서사를 가지고 있는 작가라는 사람의 그 개인 스토리하고 이 시각 언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포착하는 데에서 정말 그런 감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오랫동안 했던 그런 어떤 매체 디자인이나 이런 네네네. 것에 대한 경험하고 관련이 있겠죠? 너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가 그 성장기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만화랑 영화를 거의 광적으로 봤던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서술형 매체, 그 시각과 서술이 같이 있는 그 두 매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심지어 저 영화를 만들기까지 할 정도로 사랑했거든요. 19살 때 단편 영화를 만들었어요. 진짜? 5분짜리. 와. 19살 때. 그게 어떤 와. 얘기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고요. 카메라는 엘리베이터 안하고 문 바깥 정도의 그 두샷만 있고 그 사람이 하나 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해요. 사람들이 층마다 띵띵 서서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여러 인간군상이 타요. 커플도 타고 뭐 노인도 타고 그러다 이제 그 삐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없는 것처럼 굴었거든요. 예를 들면 커플은 탔을 때 막 키스를 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중년의 어떤 분은 막 쩝쩝거리면서 뭘 먹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없을 때 하는 행동을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 몰려서 꽉 차서 정원 초과됐을 때 동시에 그 사람을 딱 쳐다보고 내리라는 그 무언의 압박을 해서 그 사람이 떠밀려서 내리면서 끝나는 단편 영화였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여러 가지 상징을 제가 넣은 거죠. 네. 이렇게 뭔가 집단에 의해서 배제되는 소수자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위선적인 그 청소년이었잖아요. 그 나이가. 그래서 뭐 위선적인 거에 대해서 통쾌하게 한번 쏘아붙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 여러 가지가 만들어냈던 건데, 그렇게 그 작업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쇼트 개념, 뭐 컷을 프레이밍을 어떻게 할 건지 넘어가는 그 편집점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공부도 하고 저도 체득이 됐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잡지 에디터로서 스틸 이미지죠. 잡지는 그 2차원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게 편집되는 것에 대한 감도 당연히 훈련이 같이 됐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데 옆모습에서 그 19살의 그 최혜진과 네, 그다음에 수많은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서 또 성장하셨을 또 우리 최혜진 작가님, 그다음에 지금 이 모습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림책 얘기를 하는 유튜브인데 이제 그림책이 한 사람의 독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림책을 계속 누적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그림책 세계에 굉장한 안내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하나의 한 스토리시잖아요, 선생님 본인이. 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마지막에 책장을 덮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유럽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는 것보다 이 책이 저는 훨씬 더 좋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나는 이 그림책 작가들도 만났지만 여기를 통해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달라진 최혜진이라는 한 분의 작가를 만났다는 게 너무 이제 책을 덮을 때 좀 이렇게 벅찬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읽어주셔가지고. 네, 앞으로도 계속 네. 이렇게 뭐랄까요, 최혜진이라는 어떤 그 최혜진이라는 장르 같은데요. 장르요? 예, 맞아요. 최혜진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림책을 보고 작가들을 이해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세계를 더 넓혀 나가는 이런 눈을 좀 더 넓게 펼쳐져 주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림책 동네에서 이렇게 환영받고, 환영받고 사랑받게 된 것에 정말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최혜진 작가를.